이재명 대통령의 첫 외교무대 G7이 끝났습니다. 다자 회의가 항상 그렇듯 의례적인 대담과 사교 행사가 이어지는 와중에 유독 한 장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브라질 룰라 대통령. 초등학교 이후 소년공 출신으로 검찰과 사법부의 협공, 기득권의 공작을 이겨내고 대통령이 된 기적의 두 사람이 말없이 뿜어내는 그 동지적 연대가 화면을 뚫고 나와서 그 만남 사진을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참 다행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라서. 김원준 생각이었습니다. 겸손은 힘들다 최서영입니다. 머리가 잘 됐네. 오늘 좀 신경 썼습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의 첫 해외 무대 데뷔 논평을 좀 해볼까 하는데 그 전에 윤석열의 외교 기억하십니까? 그럼요. 기본적인 의존조차 왜 그렇게 지키지를 못하는지. 취임 후에 첫 번째 정상회담이 한국에 온 바이든과 한미 정상회담이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2022년 5월 21일이었습니다. 그때 미국 국가 연주하는 장면을 바이든 대통령 본인이 SNS에 올렸는데 근데 그 옆에 서 있는 윤석열이 또 같이 경례를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니 국적이 다른데 같은 국기에 경례를 한다는 소리잖아요. 도대체 저게 언젠가 알고 보니까 윤석열이 미국 국기에 경례를 한 거야. 그렇습니다. 미국 국가가 울려 퍼지는 도중이었습니다. 이 이후로 이 장면은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그 다음에 언제였죠? 그 다음이 2022년 9월 23일 캐나다 순방 중에 있었습니다. 그때도 캐나다 국기에 경례하잖아요. 캐나다. 네, 그렇습니다. 이 영상이 있어요? 우리가 방문했기 때문에 우리 국가를 먼저 연주해 주거든요. 네. 그리고 우리 국가 때 경례를 하죠. 네. 그리고 이제 끝났잖아요. 내려야 되는데. 내려야죠. 어떤 나라를 하든 마찬가지예요. 항상 그랬어.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많이 알려진 게 이게 아주 뚜렷하게 나온 게 UAE 때죠. UAE 네, 때. 그렇습니다. 2023년 1월 15일이었습니다. 저렇게 우리나라 국가를 먼저 연주해 준단 말이야. 손님이라서. 그다음에 아랍에미리트 국가 연주되는데 내려야죠. 저 얘기를 끊임없이 반복했거든요. 네. 언론에서도 얘기하고 근데 이건 계속돼요. 계속. 일본 갔을 때 한번 볼까요? 일본 갔을 땐가 왔을 땐가? 일본 갔을 갔을 때입니다. 때구나. 네. 기시다 총리 관저인데요. 저게 일장기 앞에서 저게 얼마나 웃긴 거냐면은 윤석열은 뭐 음악 나오고 아무 나라 국기나 걸려 있잖아요. 인사해요. 저건 더 웃긴 게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목례도 하고 또 경례도 해요. 그렇습니다. 봐봐요. 다시. 갑자기 혼자 경례하잖아요. 가슴에. 그리고 서 있는데 옆에 기시다 총리가 저렇게 복례하니까 또 뭐 자기도 없네. 왜 같이 숙입니까? 아무리 남의 나라 국기에 하더라도 둘 중 하나만 하든가. 의전 바보도 저런 의전 바보가 없어요. 다른 건 더 볼 것도 항상 저랬으니까. 저런 거 있을 때마다 얘기했어요. 있을 때마다. 저렇게 하면 안 된다고. 네. 저 의전 항상 있거든요. 옆에. 의전이 있어요. 알려줘요. 자 지금 들어가시면 이런 일이 있고 옆으로 돌아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다 알려준단 말이지. 그렇죠. 그리고 이 다른 정상들과는 왜 이렇게 어울리지를 못하는지. 자, G20 다자회의 때, 그러니까 다른 정상들이 있는 속에 들어가기만 하면 항상 그랬는데 처음부터 그랬어요. 처음부터. 그 장면 있으면 좀 봅시다. 그 G20 때인데 또 지나가면 다시 봐요. 자, 다른 정상들끼리 얘기하는데 그냥 멀뚱멀뚱 이게 이렇게 짧으나 다 빠르게 짧게 편집해 버렸네. 이게 멀뚱멀뚱하는 장면이 한참 이어지는데. 네. 그냥 멀뚱멀뚱하고 있어요. 가만히 있습니다. 그냥. 그리고 그 이어지는 장면 계속 틀어봐요. 너무 짧게 편집되는데 하긴 뭐 길게 볼 가치는 없는데 다른 정상들끼리 사교하는 거예요 원래. 그렇죠. 좋은 가자에. 기회죠. 서로 얼굴 익히고 뭐 사교하는 건데 그냥 아주 간단한 인사하고 그러는 겁니다. 근데 그냥 앉아 있어. 혼자. 다른 사람 얘기할 때도 혼자 서성거리고 다른 사람 얘기할 때 혼자 앉아 있고 그 만찬 장면이 가장 대표적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찍은 게 아니고 인도네시아 측에서 당시 행사를 찍어서 올린 거예요. 네, 생중계. 생중계하면서. 그래서 나도 봤지 그때 생중계로. 그때 영상 다시 한번 봅시다. 다른 정상들은 서로 이제 얘기를 한참 하는데 이 앞에 장면들도 잘라버렸네. 자 잠깐만요. 다 잘라버리면 어떻게 전후 사정을 기억이 안 나는데 이 앞에 장면은 뭐냐면 그 호스트가 네. 인도네시아 총리가 그 게스트들 온 정상들하고 얘기를 나누고 혹은 정상들끼리 얘기를 나누고 테이블을 벗어나서 테이블에 앉아 있으면은 그 밥만 먹는 거잖아요. 막 돌아다니면서 그 대화를 나눈 장면을 찍어요. 그러다가 각국의 정상들을 다 찍어야 되니까 카메라가 우리나라 대통령 테이블로 온 거예요. 한번 비춰준 거죠. 한번 비춰준 거예요.
그때 잡힌 겁니다. 잡으려고 잡힌 게 아니라. 네. 자, 그 영상을 다시 틀어봐요. 음악은 다 어디 갔어? 오늘 편집 되게 이상하게 했네. 자, 다시 한번 틀어봐요. 처음부터. 자, 들어봅시다. 옆에서 뭐라 하죠. 뭐라고 합니까 지금 김건희 씨가? 아니 오빠 그러지 말고 나가. 좀 싱크가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정확히. 다시 한번 들어봅시다. 시간 맞춰봅시다. 그래가지고 다시 한번 다시요. 우리 최수연 PD가 싱크 아니, 맞출 수 있게. 나가라니까? 처음부터 다시 해봐. 아니 나가라니까? 아니 오빠 그러지 말고 나가. 딱 이거 아닙니까? 딱만. 많이 봤습니다. 정확한 멘트를 알았어요. 그냥 오빠 나가만 했는데 다시 한 번 더 봅시다. 이거 너무 재밌다 이거. 자 시작. 아니 오빠 나가라니까? 아니 그러지 말고 오빠 좀 나가. 그러지 말고가 있습니다. 가만히 있지 말고 좀 나가라고. 왜냐면 이 앞에 장면에 전 세계 정상들이 막 서성거리시며 돌아다니면서 서로 만나서 테이블 옆에 서서 얘기하고 막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걸 보고 있으니까 답답한 거야. 그쵸. 그래서 나가라고. 오빠 그러지 말고 나가. 그러지 말고를 못 읽어냈네. 네. 보통. 예. 저런 사람이니까 이 외교 무대에 가서 무슨 실수할까 봐 항상 불안하고 그리고 저런 실수가 부끄럽고. 그렇죠. 근데 제가 이 시사 방송을 하고 있으니까 그 순방 장면을 안 볼 수가 없고 근데 볼 때마다 윤석열을 제가 지지하지는 않지만 우리 대통령이 저렇게 우스운 꼴로 세계에 비춰지는 게 너무 속이 상했어요. 그렇죠. 외교 무대에서 저렇게 수많은 갈 때마다 바보 장면을 남겼는데 가장 상징적인 게 영국의 다우닝 10번가 네. 2023년 11월 23일이었습니다. 총리 관저인데 여기를 지나치는 장면 이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영국 외교사에도 남겨질 거예요. 네. 이거는 아무도 저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일단 영상 한번 봅시다. 유명한 곳이죠. 저거. 저기 지나가잖아. 카페트 저기 있잖아. 외신 기자들이 놀래서 어디로 가냐고. 대통령 입장. 돌아오는데도 오래 걸립니다. 저 멀리 갔다가 돌아와요. 이게 끝이 아니야. 2차 충격 장면이 있죠. 근데 총리 내외가 맞이하는데 인사하고 이제 포토타임이란 말이야. 사진 찍어야죠. 근데 자기 혼자 들어가려고 그래도 자기 집도 아닌데 미리 다 말해줍니다. 의전이 걸어가시다가 지금 다운 10번가 그쪽으로 들어가시고 다 말해줘요. 다. 네. 양쪽 정상 간의 의전은 양쪽이 다 프로토콜 맞춰서 순서 다 맞춰서 하는 거예요. 그 설명을 사전에 해요. 그 잊어버리는 거예요. 저거는 설사 설명을 못 들어도 모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카페트가 거기 깔려 있잖아요. 레드 카펫이 있잖아요. 그 맞은편에 기자들이 잔뜩 서 있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걸어간 곳 있잖아요. 앞으로 걸어간 곳. 그 앞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 집도 앞에 없고. 비슷한 건물이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이 뻥 뚫려 있다고. 그렇습니다. 그 허공을 향해 걸어간 거야. 진짜 왜 그러지? 다 말해주는데 그냥 다 잊어버려요. 최소한의 집중력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잠깐의 의전 프로토콜이 암기가 안 되고 머리가 텅 비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수준의 정신머리예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 걸어가다가 저 앞에 카페트가 있고 기자들이 있는데 거기서 돌아서서 절로 들어가시면 되고 거기서 포토타임 한번 잠깐 가지고 이게 뭐 잊어버릴 만한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집중력 유지가 안 돼요. 네. 저는 이게 심각한 이 두뇌 상황이라고 제가 저거 처음 볼 때부터 얘기했는데 이거 맞습니다. 병원에 가야 된다고. 에이 설마 저 짧고 간단한 걸 못 외웠을까. 방명록 쓸 때 있잖아요. 우리가 반복해서 확인했지만 네. 방명록 쓸 때 몇 줄 안 되는데 그 몇 줄을 못 외워요. 계속 봅니다. 메모를. 그래서 쪽지를 계속 봐. 그런 장면들 잡힌 게 있단 말이죠. 우리도 몇 번 틀어줬는데 다시 봅시다 한번. 있으면 2023년 7월 19일입니다. 저 때 이제 방명록이에요. 근데 잘 보면 앞에 자꾸 쳐다봐. 처음에 저게 뭔가 했어요. 왜 쳐다보지? 방명록 쓰는데 너무 여러 번 쳐다보는 거 아닙니까? 계속 쳐다봐요. 저 앞에 저 쪽지가 있는 거예요. 저 몇 줄 됩니까 저게? 두 줄인데. 두 줄이랑 날짜랑 이름 아닙니까? 그러니까 머리가 텅 비어 있어요. 집중력 유지가 안 돼요. 그리고 그 정도 정신머리니까 외교 무대에 가가지고 그 바이든 날리면 네. 쪽팔려서 어떡하냐. 네. 이 장면이 전체 풀 영상을 보잖아요. 걸어 나오다가 앞에 카메라 있는 걸 발견합니다. 네. 우리 카메라를. 그리고 나서 돌아서서 한 말이에요. 카메라 찍힐 줄 모르고 한 말이 아니라. 그 영상 다시 봅시다. 신이 나는 줄 많이 눈 쪽팔려서. 저 장면을 뒤로 조금만 잘라가지고 잘 모르는데 걸어 나올 때 카메라가 있어요. 네. 우리 카메라가. 당연히 우리 대통령이 나오니까
저기 갔던 풀단이 카메라를 들이대고 찍었겠죠. 네. 그 카메라를 보자 돌아서서 저 말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런 상황이 벌어지냐면 그 앞에 바이든하고 한번 눈 맞추려고 계속 쫓아다니는데 바이든이 눈을 안 맞춰줍니다. 그래서 졸졸졸 바이든을 쫓아다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 잠깐 바이든이 악수를 해줘요. 그 기분이 굉장히 상했겠죠. 네. 우리나라에서는 자기가 대빵이었는데 거기 가가지고는 바이든이 분명히 윤석열 대통령 옆에 있는데 계속 딴 데랑 악수하고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래서 계속 가거든요. 네. 악수하고 눈을 맞추려고 이렇게.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눈을 한번 맞추고 내려오면서 저 말을 하는 거예요. 딱 저 상황이군요. 그러니까 내가 이 모욕당한 게 아니고 저렇게 바이든이 왜냐하면 저 행사장에서 바이든이 미국이 얼마를 기여하겠다. 네. 이런 연설을 할 때예요. 네. 글로벌 펀드 관련. 그거를 이제 국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미국에서 승인을 못 받는 바이든 쪽파에서 어떡하냐. 바이든도 별거 아니야.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센 척. 우리 카메라를 보고. 정신머리가 그 정도 정신머리밖에 안 돼요. 저거를 바이든 쪽팔려서가 아니라고 얼마나 생난리를 쳤어요. 미친. 난리면이라고. 아유 진짜 부끄러워. 김건희 씨가 대통령실을 사실상 주물렀다고 하는 여러 층의 주장들이 있잖아요. 네. 저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봐요. 윤석열은 대통령이 요구되는 고도의 정치 행위를 할 수 있는 그런 집중력, 상황 판단 능력이 없었어요. 네. 종합적인 정신머리가 애초부터 없었어요. 대통령 하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이거 기자들도 다 알아요. 저런 장면을 보고서 말을 못 하는 거지. 지금은 그때는 저만 얘기했던 거지. 그렇게 맨날 고발당했지. 김건희 씨가 자기가 실제 대통령 역할을 뒤에서 했으니까 아니 뭐 아예 직접 하면 더 잘할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김건희 씨 입장에서는 한편으로 당연하다 싶었어요. 그래서 통일 대통령 얘기 나온 거고. 네. 그런데 본인 힘으로 어떻게 당선이 돼? 그러니까 개헌까지 이어진 거 아닌가? 나는 그렇게 의심하는데 힐건이 프로젝트는 그래서 나왔던 것이고 그 전에. 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는 게 센터 장면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무수한 의전에서 김건희 씨가 항상 센터였고 중동에 가서도 네. 그 보수적인 중동에 가서도 김건희 씨는 센터 사진을 저기 뭐야 저게. 어떻게 이런 사진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진짜 말도 안 되는 대통령 순방인데 저 사이에 어떻게든 센터를 서가지고 네. 저거를 찍고 자기가 골라서 또 대통령실 홈페이지에 올려줬죠. 미친 그렇죠. 시절이었어요. 완전. 그 센터 본능이 아니고 그렇게들 우리가 순화해서 얘기했죠. 그냥 내가 대통령이라는 뜻입니다. 네. 사실은 내가 하고 있어. UAE 아까 그 UAE에 내리자마자 저게 어떻게 가능한 사진이야 저게. 그러니까요. 저거는 여성 대통령을 옆에서 보자고 있는 거지 저게. 그렇죠. 일부러 저렇게 서서 일부러 저렇게 사진이 나오게 찍고 일부러 저 사진을 올린 거예요. 다. 설사 잘못해서 저걸 찍었다 하더라도 대통령실에 올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대통령이 주인공이 아니잖아. 그런 사진은 무수히 많아요. 백악관 가서 찍은 사진도 다 그래요. 자기가 신데렐라야. 사진의 정 가운데 있어. 저게 뭐야 저게. 대통령 저 뒤에 보이고 그리고 바이든 부부도 저 뒤에 보이고 자기가 주인공이야. 단독샷이죠 거의. 미친 시절이었어요. 미친 시절이었고 그래서는 이재명 후보 시절부터 이재명 대통령이 되면 가장 좋을 점 중에 하나가 해외 무대에서 이제 불안하지 않겠구나. 부끄럽지 않겠구나. 그런 개인적 기대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번 순방을 보니까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외교 무대에 적합한 캐릭터예요. 이재명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이 거기서 남긴 사진들이 있거든요. 네. 사진들을 보면 엄청 밝게 웃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환하게 웃습니다. 이 사진뿐만 아니라 다른 정상들을 만나면 굉장히 이 사진만 굉장히 밝게 웃거든요. 자, 이재명 대통령이 정치인으로서 카메라 앞에 선 게 대부분 위기의 상황이나 뭐 중요한 발표의 순간이니까 항상 긴장되고 심각하고 딱딱하고 그런 어조 표정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정치인 이재명을 대부분 그렇게만 인식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재명 대통령 본성이 대단히 밝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개구져요. 이 사석에서 길게 대화해보지 않으면 이제 알 수가 없는데 근데 정치인으로서는 그걸 드러낼 기회가 거의 없잖아요. 몰라요. 네. 사람들이. 오랜 시간 그 사석에서도 만나본 사람 극히 일부만 아는 거예요. 저는 저런 모습을 봤기 때문에 이 다자 외교는 기본적으로 사교의 무대거든요. 거기서 이 본인의 타고난 캐릭터가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했었어요. 네. 그 사진들이 그래서 다른 사진들도 있는데 찾아보면 다 무척 밝아요.
개구져요. 잘 보면 맞습니다. 표정이 무척 밝거든요. 제가 알고는 이재명 대통령 본 캐릭터인데 여기서 제가 명배어천가 오랜만에 짧게 보자면 왜냐하면 저렇게 밝게 웃는 걸 왜 저런지 잘 모를 테니까 원래 저런 캐릭터예요. 원래.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굉장히 큰 장점인데 어떤 계층 어떤 계급하고도 즉시 대화가 가능합니다. 이게 생각보다 무척 어렵습니다. 맞죠. 이재용 삼성회장 청소 노동자들과 대화가 안 돼요. 그건 이재용 회장이 좋은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다 그런 문제가 아니고 청소 노동자들의 처지나 입장이나 사고나 세계를 그들 눈높이에서 접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네. 대화를 나눌 주제가 없어요. 공감대를 만들 스몰 토크 거리가 없어요. 그래서 설사 누군가가 자, 이 주제로 대화를 나누세요 하고 알려주더라도 그 한마디 하고 나서 그 다음 말을 뭘 해야 될지 감을 잡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끌어와야 할지. 그거는 그 사람이 교육을 받았냐 받았지 않았냐하고 상관이 없고 좋은 사람이냐 나쁜 사람이냐하고 상관이 없어요. 대화가 안 돼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시장 통해서든 아니면 정치를 만나서든 과학자를 만나서든 혹은 주식시장에 가서든 모든 계층 계급과 같은 눈높이에서 대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정상들하고의 대화는 더 쉽죠. 왜냐하면 정상들 간의 저런 대화는 서로 칭찬하고 상대 국가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면 됩니다. 그거는 사전에 공부를 하면 됩니다. 그 공부는 머릿속에 금방 들어갔을 것이고 그다음 무척 자연스럽죠. 본인이 원래 가지고 있던 사람들과 저렇게 밝게 웃고 대화하는 친화력을 보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더 그래. 네. 이렇게까지 좋아할 일인가? 저도 보면서 막 웃음이 납니다. 그러니까 너무 좋다. 너무 좋다. 그래서 아주 좋은 외교 무대의 데뷔였다고 보고 근데 그중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눈에 띄는 장면이 이제 브라질 룰라 대통령과의 만남이었어요. 네. 어떤 모습이 오갈까 궁금했었거든요. 일단 룰라 대통령 본인이 자신의 SNS에 사진을 먼저 올렸어요. 그리고 KTV 요즘 열일하는 그 KTV 이매진에도 그 우리 쪽에서 찍은 사진도 올라온 게 있거든요. 네. 근데 저 사진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두 사람 모두 초등학교 이후에 소년공이었어요. 맞습니다. 도시 빈민이었고 그걸 그렇게 10대를 보냈고 두 사람 모두 그 시절에 장애를 얻었어요. 룰라는 손가락 하나가 없거든요. 네. 그리고 두 사람이 엄청난 기득권의 탄압을 받습니다. 그 최종적으로 검사 판사의 모략에 휘말리죠. 그래서 엄청난 고난의 시간을 겪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고난은 다 알고 있잖아요. 룰라도 그 못지않은 심지어는 감옥까지 갔으니까 그런 고통을 겪고 근데 다 결국은 이겨내서 대통령이 됐잖아요. 국제무대에서 만났어요. 서로의 서사가 너무 비슷하고 궤적이 비슷하죠. 그리고 본인들만 겪었던 게 있잖아요. 도시민으로 소년공으로 성장해서 결국은 저 자리까지 가기에 겪었던 수많은 일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만 이해하는 이 동지적인 교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교감과 신뢰가 막 화면을 뚫고 나오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한참 들여다봤는데 그런 장면이 또 단체 사진 찍고 나서도 잡혀요. 네, 맞습니다. 영상으로. 그 영상도 있나요? 단체 사진을 찍은 직후인데 다른 정상들하고 다르게 두 사람이 따로 계속 얘기를 나눕니다. 네. 참 귀한 장면이에요. 저 얘기는 따로 한번 길게 해봤으면 좋겠어.